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으신 당신에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이 드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낯선 얼굴을 만나는 순간, 예전에 거뜬했던 일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는 아침, 자식들은 바빠 보이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느 날 밤 문득 나는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들.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최고의 웅변가이자 철학자, 정치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63살의 키케로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쓴 작은 책 한 권, 바로 노년에 대하여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는 이 책에서 키케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두려움에 이렇게 답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쇠퇴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완성이다. 오늘 이 시간 키케로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몸이 약해질수록 내면은 더 강해진다. 키케로는 노년에 대하여에서 당시 사람들이 노년을 괴롭다고 말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다. 둘째, 몸이 약해진다. 셋째, 즐거움이 줄어든다. 넷째, 죽음이 가까워진다.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의 걱정이 지금 우리의 걱정과 놀랍도록 같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케로는 이 4가지 걱정에 하나하나 조용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다고요? 키케로는 말합니다. 위대한 일들은 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혜와 판단력과 통찰로 이루어진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 했다면 이제는 머리와 마음으로 할 때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지혜는 어떤 젊음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니까요. 몸이 약해진다고요? 키케로는 오히려 묻습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 몸을 제대로 돌봤습니까? 노년의 건강은 젊은 날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키케로는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 작은 것들이 비로소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것이 노년이 젊음보다 오히려 풍요로울 수 있는 이유라고 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퍼지는 날이 있으시다면 키케로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몸이 약해지는 만큼 당신의 내면은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다. 두 번째 지혜, 관계를 줄이되 더 깊게 사랑하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매일 보던 동료들과 멀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먼 곳으로 떠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 빈자리가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외롭게도 느껴집니다. 키케로도 그 쓸쓸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대하여를 쓰기 1년 전 하나뿐인 딸 툴리아를 잃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실각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노년에 가장 빛난다. 젊었을 때의 우정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노년의 우정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타는 숯불과 같다. 많은 사람을 만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통하는 단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100명과의 소란한 모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키케로는 또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보세요. 키케로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새로운 생각이 노년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손자 소녀와 나누는 이야기, 동네 청년과 건네는 짧은 인사,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작은 연결들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나이를 잊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남은 시간을 세지 말고 채워라. 키케로는 노년에 대하여에서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농부는 자신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노년에도 씨를 뿌려야 한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세는 일을 멈춰보세요. 그것은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심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곳이 있으신가요? 손편지 한 통을 쓰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는 것,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 결과가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이 키케로가 말하는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씨앗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30분 들은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낸 것,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산책한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당신의 남은 시간을 채워갑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노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키케로가 말하는 것은 바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쉬고 싶다면 쉬는 것도 훌륭한 씨앗이 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기원전 43년 6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적 적들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노년에 대하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노년을 사랑한다. 노년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증거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케로의 말처럼 당신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당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잘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당신의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갖고 온 정원의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